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한마디는 숨겨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나서 또 이제 환율도 상승하다 보니까 거래도 굉장히 적은데 환율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또 혹은 약세장이 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이슈성이 있는 종목들로 시세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또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좀 시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잘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 오늘 하나 찾아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편입했던 DK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업체 한번 차트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했던 가격대까지 좀 달성해서 일단 6% 기록을 했지만 어제 무려 14% 이상 상승을 좀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편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편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피팅 밸브 관련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큰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못 갔던 종목이 DK락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뭐 태광 이런 종목들은 이미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발 관점에 조금 키맞추기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DK락을 좀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말씀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최근에 크게 빠지지 않고 어제 한번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DK락이 좀 크게 시세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이제 가스를 전면 또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또 추가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에 뭐 LNG 그 파이프를 또 설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DK락에 또 이런 피팅 밸브들이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작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이제 피팅 밸브 쪽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DK락은 여전히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시세 나오면서 아마 이 박스권을 좀 다시 한번 뚫어내는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 부분 앞에 물량들 조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움직임도 좀 기대를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진산업을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현재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로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특히나 아진산업은 이미 미국에 법인이 있고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에다가 이런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수혜가 크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드렸는데,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비교적 양봉 계속 유지하면서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 계속해서 좀 이런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간단히 리뷰는 마쳤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숨겨진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1250원이고요. 종목명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자, 인선 ENT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이 뭐 태풍 관련된 소식 때문에 조금 일부 오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태풍 관련된 뭐 소식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폐배터리 쪽 모멘텀 그리고 본업 자체도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부분 폐기물 산업 쪽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정 부분 시세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오히려 어제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차익이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선 ENT를 한번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인선 ENT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사업부부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업체의 본업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폐기물을 수집을 하고 중간에 운반을 하고 이제 중간 처리 과정들을 다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 소각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이 업체가 모두 다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폐기물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수직 계열의 모든 계열 과정들이 수직 계열화에 된 업체는 이 인선 ENT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업체가 또 자동차 쪽 관련된 폐기물 사업들을 원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사업을 확장해서 이런 폐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직접적인 모멘텀도 있고 간접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제 둘 다 폐배터리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의 최대 주주가 IS 동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IS 동서도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지분 투자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S 동서도 이제 기존에 건설업에서 이런 폐기물 쪽 사업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최대 주주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지금 인선 ENT가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이제 일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간접적인 영향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인선 ENT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인선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이제 이런 폐배터리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모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업체들한테 인력을 보내가지고 폐배터리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들 이것도 지금 인선 모터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쪽의 수익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의 모멘텀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업체 이제 본업 부분인데 이제 건설 폐기물이 이 업체 사실 본업이요. IS 동서도 건설사다 보니까 이런 건설 폐기물에 대한 좀 기대치를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 있죠. 그래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는 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집들을 좀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또 새로운 집을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건설 폐기물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인선 ENT의 이제 본업이 좀 꾸준한 성장성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업체 또 이제 추가적인 본업인데 이제 소각 시설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실적이 한 번씩 크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기존의 뭐 매립지라든지 혹은 소각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새롭게 소각 시설이나 뭐 매립 시설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받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이제 소각 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이런 부분의 실적 성장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한 6가구가 사는 이제 그 조그만 빌라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조그만 그 이제 가구가 사는 데에서도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참 쓰레기를 그 비우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지구가 완전 쓰레기로 꽉 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인선 ENT가 그런 어떤 사업 구조가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최근에 매출의 구조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00억대를 계속 내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최근에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환율 시장이 이제 급변동을 하면서 그럼 환율이 저렇게 급변동하면 전반적인
그 시황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영향을 덜 받을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환율적인 부분에서 모든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꾸준한 이제 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시장 환경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이제 기존의 폐기물 사업들을 국내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외부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폐기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을 꾸준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이 안 좋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오히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폐배터리 쪽의 모멘텀들까지 이제 붙이면서 또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좀 겸비한 그런 폐기물 업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는 11,2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90원 제시하도록, 8,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